요즘 일본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성들이 바로 한국 남성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 남성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이민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타카하시 리나입니다. 올해 31살이며 한국의 한 건축 설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건축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후 설계사로 취직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레었어요.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건축 기술이 뛰어나기로 유명하고 특히 지진이 잦은 나라라서 내진 설계 기술이 발전해 있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일본의 건축이 얼마나 정교하고 체계적인지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설계사는 일반적으로 업무량이 많지만 특히 일본에서는 그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회사에서 도면을 수정하거나 클라이언트 미팅을 준비하는 일이 많았어요. 퇴근 시간은 저녁 6시였지만 실제로 사무실을 나서는 시간은 밤 11시가 넘는 경우가 많았죠. 오늘도 야근인가요?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다들 피곤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야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야근 수당을 주기보다는 팀워크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결국 회사가 우리를 착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여성으로서의 한계도 느껴졌습니다. 일본의 건설업계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강했고 여성 건축 설계사는 흔하지 않았어요. 회사 내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는 대개 남성 설계사들에게 돌아갔고 저는 보조적인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았어요. 의견을 내더라도 가볍게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고 회의에서 제대로 된 발언권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리나 씨,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일단 서포트 역할을 해주세요. 경력 7년 차인데도 여전히 서포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이 참 서글펐습니다. 일본에서 건축 설계사로 일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지진이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지진이 잦은 나라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내진 설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건물을 지진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었어요. 비용 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내진 설계만 반영하는 경우도 많았고 저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점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쿄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진동이었지만 점점 강해지더니 서랍이 흔들리고 커피잔이 책상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동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책상 밑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이 정도면 꽤 강한 지진인데 다행히 몇 분 후 흔들림이 멈췄지만 저는 그 순간 무언가 가슴 깊이 불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일본에서 이런 지진은 흔한 일이었지만 만약 정말 큰 규모의 지진이 온다면 내가 설계한 건물들은 과연 안전할까? 그리고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에 우리 회사와 합력하는 한국 건설 회사에서 한 명의 엔지니어가 파견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많은 박지훈이라는 한국인이었어요. 그는 구조 엔지니어로서 일본과 한국의 건축 기술을 비교하고 새로운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우리는 점점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프로젝트 회의를 마친 후 우연히 둘이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건축 방식에 대해 궁금했던 것이 많아서 이것저것 질문했어요. 한국에서는 내진 설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은 일본처럼 지진이 잦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축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요즘은 안전성을 고려한 건물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건축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한국의 직장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리나 씨, 일본은 야근이 정말 많네요. 한국에서도 일이 바쁜 회사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일 야근하는 건 흔하지 않아요. 특히 요즘은 젊은 세대가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야근을 강요하는 문화는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가 일본보다 더 엄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편이에요. 일본처럼 조용히 참고 사는 분위기랑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민이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삶이 점점 버거워지는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삶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 씨와 함께 일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어가 능숙했고 업무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로만 생각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직장 내 인간관계가 비교적 형식적이었습니다. 동료들끼리 예의를 갖춰 대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 씨는 달랐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었고 동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오늘 아침은 많이 추웠죠?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아침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박지훈 씨는 이렇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업무적인 대화가 아니라면 직장 동료끼리 사적인 이야기를 쉽게 나누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그는 날씨나 점심 메뉴 같은 사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덕분에 아침마다 무거웠던 사무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회의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일본 직장에서는 연차가 낮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서류 정리를 맡거나 회의 자료를 출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지훈 씨는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이 자료는 제가 정리할게요. 어제도 야근하셨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묵묵히 맡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고 그에 대해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는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 씨는 업무를 함께하는 동료로서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도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도 마찬가지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하려던 그가 저를 보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타카하시 씨, 저녁은 드셨어요? 일본에서는 서로 바빠도 개인적인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퇴근하는 길에도 제가 저녁을 먹었는지 걱정해 주었습니다. 아직이요. 조금만 더 정리하고 먹으려고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저녁을 챙겨 먹을 여유도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박지훈 씨가 편의점에서 작은 도시락을 사와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일하면서라도 조금 드세요. 너무 늦으면 더 피곤해져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일본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지훈 씨와 점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야근을 하는 회사도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편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젊은 세대가 직장 내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은 윗사람이 말하면 그냥 따르는 문화가 강하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조금씩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완벽한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일본에서 답답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지훈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타카하시 씨,
저 다음 달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 온 직원이었으니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아쉬움이 컸습니다. 함께 일하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이야기했던 한국의 직장 문화, 삶의 방식, 그리고 그가 보여주었던 다정한 태도까지 일본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감정을 품고 있던 어느 날 일본에 또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출근길 전철 안에서 갑작스러운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진동이었지만 점점 강해지더니 전철이 급정거했습니다. 승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건물 점검이 이루어졌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업무를 이어가는 상사들의 태도였습니다. 이 정도 지진은 일본에서는 흔한 일이야. 다들 빨리 업무에 집중해. 이미 익숙한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언제 또다시 더 큰 지진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매번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팀 회의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새로 맡게 되었는데 저는 또다시 보조 역할로 밀려났습니다. 상사들은 남성 직원들에게만 주요 업무를 맡겼고 저에게는 서류 정리 같은 잡무가 배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제 위치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남성 중심적인 직장 문화 속에서 제가 원하는 역할을 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지진이 온다면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 저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자. 저는 곧바로 한국의 건축 설계 회사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건축 설계 회사에 지원한 후 저는 며칠 동안 면접을 준비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쌓아온 커리어를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직장에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한 건축 회사에서 화상 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경력과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에서 건축 설계를 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타카하시 씨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건축 설계를 하셨는데 한국에서 일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실까요?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건축 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 정말로 제가 바라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주일 후 한국 회사에서 최종 합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에는 한국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해 3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이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여성 직원이 해외로 이직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타카하시 씨, 정말 그만둘 생각인가요? 외국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이 아깝지 않나요? 상사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의 정리를 마친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긴장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도쿄에서 지낼 때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고 근처에는 편의점과 대형 마트가 있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첫 출근 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타카하시 리나 씨 맞으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직장 내 분위기가 다소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상사와 직원들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회의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탓에 업무를 하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었고 한국의 건축법과 행정 절차도 일본과 달라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마다 박지훈 씨와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실수를 해도 바로 피드백을 주고 개선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일본처럼 조용히 참는 문화는 아니에요. 그의 말처럼 회사에서는 제가 실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었고 동료들도 도와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점점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프로젝트 회의 중에 익숙한 이름이 들렸습니다. 박지훈 엔지니어가 이번 프로젝트의 구조 설계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순간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지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타카하시 씨, 그도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후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는 게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는 제 결정을 존중하며 한국에서의 적응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한국 생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재회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한층 더 편안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석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박지훈 씨도 종종 연락을 하며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업무에 대한 부담도 점점 줄어들었고 한국의 직장 문화에도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의 분위기가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직급이 낮은 사람이 의견을 내는 것이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상사들도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었고 회의가 끝난 후에도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환경 덕분에 저는 점점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지하철과 버스가 일본보다 훨씬 깨끗하고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이 일본보다 저렴해서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생활하면서 느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좁은 원룸에서 생활했지만 한국에서는 같은 가격으로 훨씬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는 공원이 많아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기도 좋았고 늦은 밤에도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치안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야근이 당연했지만 한국에서는 야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쁜 날에는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사들이 먼저 퇴근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카하시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내일도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상사가 퇴근하기 전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업무가 끝나면 퇴근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박지훈 씨와도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만큼 한국의 건축 환경과 직장,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는 좋은 대화 상대였습니다. 타카하시 씨,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항상 회사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제 개인적인 삶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처럼 저는 점점 한국에서의 삶이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더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 남성들의 배려심과 다정함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배려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거나 식사 자리에서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러한 배려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점점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박지훈 씨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무적으로 힘들어할 때 격려해 주었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태도는 일본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왔을 때는 단순히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며 커리어를 쌓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정식 채용을 제안했고 저는 고민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지훈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한국에서의 정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이제 한국에서 계속 지내실 건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정착하려고 해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제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것이 점점 마음에 들어요. 그는 기쁜 듯 웃으며 말했다. 잘 결정하셨어요. 타카하시 씨라면 분명 한국에서도 좋은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답답함과 한계를 벗어나 더 자유롭게 일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느낀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가 저를 이곳에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국에서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저는 더 나은 환경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인간관계와 배려심, 깊은 사람들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가고 싶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고민하던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쯤 용기를 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때로는 예상보다 더 큰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좋은 남자도 만나고 열심히 커리어도 쌓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의 제2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